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겪고 있을 법한 아주 현대적인 고민을 해결해줄 오래된 지혜 하나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바로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결정적인 차이가 대체 뭘까 하는 이야기죠. 자, 배운 건 정말 많은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이게 정말 마음에 와닿는 질문이죠. 정보는 막 쏟아지는데 그래서 우린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는데도 이상하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런 감정을 인풋 피로감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뭐랄까,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속도를 그걸 현실에서 써먹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찾아오는 아주 지독한 피로감인 거죠. 자, 그럼 대체 왜 이런 배움의 덫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이걸 좀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수천 년 전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대한 탈출구를 딱 하고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 실마리는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약 2500년 전으로 가봐야 합니다. 위대한 철학자, 공자가 가장 아꼈다는 제자, 안해를 지켜보면서 남긴 아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 바로 거기에 해답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공자가 안회를 두고 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이 한 문장 안에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배움과 성취 사이의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가 숨어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뭔가를 가르쳐줬을 때 게으름 피우지 않고 바로 받아들이는 건 오직 안회뿐이구나.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자가 안회의 머리가 좋다고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태도, 특히 게으르지 않았다는 점을 콕 집어서 칭찬한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이 우리가 아는 그 게으름이 맞을까요? 진짜 의미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지점을 제대로 파고들려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으름 그리고 천재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새롭게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 게으를 타라는 한자를 뜯어보면요, 왼쪽에 마음심이 있고 오른쪽에 낡고 썩어 문드러진다는 뜻의 글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게으름은 그냥 몸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위험한 건 새로운 걸 배우고도 마음이 낡아버려서 무거워져서 결국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하는 그런 정신적인 정체 상태. 바로 이걸 경계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안회하면 떠오르는 그 유명한 사자성어 문일십집이 등장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이게 단순히 IQ가 높아서 척하면 척 이런 천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의 원리를 배우면 그걸 10가지 다른 실제 상황에 직접 부딪혀가며 적용해보는 힘. 바로 실행하는 사고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원리가 실제 상황에선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두 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하나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오늘날의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고대의 한 우화입니다. 어떤 마을이 있었는데 이 마을이 물 문제 때문에 둘로 딱 쪼개져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어요. 한쪽은 강물을 쓰자고 하고 다른 쪽은 우물을 쓰자고 하고 정말 팽팽하게 맞선 거죠. 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라는 명을 받은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는 순간 이 마을은 그냥 끝장이겠구나, 분열만 더 심해지겠구나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뭘 했냐면요, 단순히 새 우물을 파세요 같은 기술적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사람의 마음에 집중한 거죠. 새로운 우물도 파고 기존 자원도 같이 나누는 제3의 길을 제안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그냥 머리 좋은 아이디어였다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 사람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모두가 그래 이거다 하고 따를 수 있게 만든 진짜 열쇠는 바로 신뢰를 쌓는 과정, 그거 자체였던 거죠. 자, 그럼 이 게으르지 않은 마음이 고대 우화 속에만 있는 얘기일까요? 전혀요. 이번엔 아주 현실적인 오늘날 직장인 김대리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대리의 사례는 정말 교과서 같아요. 이 공식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이 친구가 생전 처음 해보는 낯선 프로젝트를 딱 맡게 됐어요. 근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한 게 아니에요. 주말 내내 공부한 걸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곧바로 업무에 써먹어 본 겁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니까 동료도 신뢰도 얻고 결국엔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고 승진까지 하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고대 우화든 현대 직장인의 이야기든 결국 똑같은 걸 말하고 있죠. 배움과 성장 사이를 잇는 다리는 오직 행동이라는 재료로만 만들어진다는 걸요. 그럼 이제 이 질문은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결국 그렇습니다. 책 속에 박제된 지식은요, 현실 세계에 나와서 직접 부딪히고 때로는 깨져봐야 비로소 나만의 살아있는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게으름은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배우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의 정체 상태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은 하나의 깨달음을 열의 가치로 만들어낼 여러분의 첫 번째 작은 행동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진짜 배움은 이 영상이 끝나는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언가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요.